안녕하세요.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. 이번 5강에서는 이항 분포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항 분포에서 이항이란 두 가지의 결과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이항 분포는 사건의 결과가 성공과 실패, 합격과 불합격, 앞면과 뒷면처럼 딱 두 가지의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이처럼 결과가 두 가지로만 나뉘는 상황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항 분포는 구조가 간단한 대신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다른 강의와 달리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이항 분포를 배우기 위해 재미있는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특이하게도 이 놀이공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대신 주사위 게임으로 입장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. 규칙은 간단합니다. 주사위를 3번 던져서 2번 이상 6이 나와야 입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주사위는 원래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딱 2가지 뿐입니다. 6이 나왔는가 아니면 6이 안 나왔는가. 이렇듯 사건의 결과가 2가지로 정리되면 이항 분포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놀이공원에 입장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던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3번 던졌을 때 2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얼마일까?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한 단계씩 차례로 배워가면서 이항 분포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확률의 고배 법칙이란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해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할 확률은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곱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주사위를 첫 번째 던졌을 때도 6이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도 6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에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, 두 번째에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므로 둘을 곱하면 이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, 즉 첫 번째에도 두 번째에도 6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고 답은 36분의 1이 됩니다. 여기서 서로 독립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첫 번째로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왔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주사위와 두 번째 주사위의 결과를 서로 독립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단순히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럼 놀이공원 상황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에서는 6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시도에서는 6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일까요? 첫 번째 시도에서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, 두 번째 시도에서도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, 마지막 시도인 세 번째에서 6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입니다.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발생할 확률은 각 개별 사건들의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. 즉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되며 답은 216분의 5가 됩니다. 앞서 우리가 살펴본 확률은 첫 두 번의 시도에서 6이 나오고 마지막 시도에서 6이 나오지 않을 경우의 확률이었습니다. 하지만 두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는 다른 경우의 수도 존재합니다. 따라서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.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2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처음 2번은 성공, 마지막은 실패하는 경우, 처음과 마지막은 성공, 두 번째는 실패하는 경우, 처음은 실패, 나머지 2번은 성공하는 경우,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인지 매번 나열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. 그럴 때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합입니다. 조합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. 여기서 n은 전체 시도 횟수, r은 성공 횟수를 의미하며 이 기호는 n번 시도했을 때 r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뜻합니다. 그리고 조합은 다음 공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느낌표 기호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며 자연수를 1부터 팩토리얼 앞에 있는 숫자까지
곱해주라는 의미입니다. 방금 우리는 3번의 시도 중 2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었죠. 이 값을 조합의 공식을 이용해 계산해보면 n은 3, r은 2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. 즉,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. 그러면 놀이공원 상황에 대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. 놀이공원에 입장하려면 3번의 주사위 던지기 시도 중 2번 성공하거나 3번 성공해야 했죠. 즉, 2번 성공할 확률과 3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최종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3번의 주사위 던지기 시도 중 2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. 우선 3번 중 2번을 성공하는 모든 경우들을 알아낸 다음 각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좀 더 간단하게 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앞서 살펴본 대로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2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였습니다. 그리고 이 3가지 경우는 각각 성공하고 실패한 순서만 다를 뿐 2번 성공하고 1번 실패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. 따라서 각 개별 경우의 발생 확률은 모두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로 같습니다. 따라서 굳이 개별 경우의 확률을 모두 더할 필요 없이 경우의 수 3에 개별 경우 하나의 발생 확률만 곱해주면 3번 시도에서 2번 성공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3번 시도에서 2번 성공할 확률은 3번 시도에서 2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개별 경우 하나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이죠. 이를 우리가 배운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며 이를 계산하면 216분의 15로 약 6.9%가 나옵니다. 즉 3번 던져서 2번 성공할 확률이 6.9%라는 뜻입니다. 이제 3번의 시도 중 3번 모두 성공한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. 앞에서 배운 수식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이를 계산하면 216분의 1, 약 0.5%가 나옵니다. 앞서 구한 2번 성공할 확률 6.9%와 3번 모두 성공할 확률 0.5%를 더하면 놀이공원 입장 확률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결국 정답은 7.4%가 됩니다. 결국 우리가 놀이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확률은 7.4%에 불과한 매우 낮은 확률이었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놀이공원에 오지 말라는 수준이네요. 물론 이런 놀이공원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겠죠. 하지만 우리가 이런 놀이공원이 있다고 가정한 것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 사례에서 우리는 언제 이항분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사전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.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건의 결과가 성공과 실패처럼 딱 2가지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이항분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사위에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듯 어떤 사건의 결과가 성공일 확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조건만 더해지면 이항분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앞서 놀이공원의 예시를 토대로 우리는 n번 시도에서 r번 성공할 확률을 의미하는 이항분포의 일반 공식인 다음의 수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.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1-p의 n-r승. 이 수식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므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은 3할, 즉 30%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볼넷과 몸에 맞는 공과 같은 상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타자가 5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를 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? 이 역시 이항분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성공 확률 P를 0.3으로 설정하고 5번 시도에서 3번 성공할 확률을 이항분포를 이용해 구하면 되겠죠.
따라서 계산식은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0.3의 3승 곱하기 0.7의 2승으로 나오고, 이를 계산하면 약 13.2%가 나옵니다. 오늘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